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한 자, 너는 분명히 너 자리를 사회가 마련해 준다. 관상이 나빠서 네가 삶을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일부러 더 이쁘게 하면 아주 질이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요구하는 게 지적인 걸 요구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할 때는 너의 주관으로 했겠지만 판단은 상대가 한다라는 걸 알라. 우리는 저기 딱 꼬라지 보기 싫어요. 꼬라지 보기 싫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그걸 안 볼 건데, 그 자리에서 남아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걸 탓하고 있어요. 내 질량이 그거를 보고 그쪽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질량이 됐든 경제적인 행편의 질량이 됐든 뭔가가 어떤 환경의 질량이 됐든 모지되니까 거기에서 그걸 보고 지금 있는 거죠. 사람은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자연의 저 별은 질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질량 이동의 법칙, 이거로 이 모든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핵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은 질량에 따라서 이동한다. 못 사는 동네에 있다가 질량이 좋아지면 이동해 갖고 조금 잘 사는 동네로 이동하게 돼 있고, 내가 질량이 높으면 조금 질량을 더 가진 차가 나를 태워서 이동한다.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저걸 보고 있다면 너는 지금 늦었다 이러는 거예요. 늦었다. 보기 싫은 거를 보고 있다라는 건 내가 그게 멈춘 시간이 오래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동하고 나면 그걸 못 봅니다. 왜? 그쪽에는 고는 환경이 없거든요. 내 자리를 찾아서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지금 견디내야 되는 꼴이 된 거지. 이치가 자꾸 바뀔수록 지저분한 건 없어지는 이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활동하는 이치가 내려가면 자꾸 지저분한, 조금 더 지저분한 데로 가요. 이걸 내가 뭐라고 비유를 해주면 가르쳤느냐. 크루즈, 배를 딱 타러 가면요, 우리 행편에 따라서 배를 탑니다. 여기에는 이 특등실이 있고 1등실, 2등실, 3등실, 4등실이 있어요. 그러면 1등실에 가면은 어떤 데냐 하면은 항상 파티가 넘쳐나고 전부 다 아주 즐겁게 해요. 2등석에 오니까 조금 낮아요, 질이. 근데 저 4등석에 가보니까 좀 오징어를 찢어 먹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그대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 깔끔한 게 그쪽에 있으면 되냐면 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상 할 수 없이 나도 4등석을 가지고 크루즈는 타고 바다에는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지금. 바다는 가야 되죠. 옛날에 바다 아무도 안 갔어요. 바다는 질량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는 겁니다. 질량이 모자랄 때는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요. 그래야 거기서 질량을 채워갖고 조금 성장을 하면 그다음부터 힘이 생기고 나면 바다로 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도 바다의 해수욕장에 몇 명 안 갔어요. 언젠가부터 한 80년대부터 바다를 살살 갑니다. 이제. 밀레니엄 2000년도부터 이제 바다로 막 갑니다. 지금은 여름 되면 싹 바다로 가요. 겨울에도 바다 가. 얼마나 깝깝한지 바다에 가야 좋은 기라. 왜? 태평양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물기운. 산기운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산에 가서 나서는 거고, 힘이 차고 나면 내가 펼치기 위해서 태평양의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바다 기운이에요. 칠성기운. 칠성기운은 활동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산기운은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려움을 풀려고 가는 거. 여기 달라요. 3대 7. 산은 3. 산을 그릴 때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산, 매산자를 이래. 요래가. 세 개를 딱 해놔놓고. 요거는 3. 바다는 7. 그래서 대한민국에 길을 만들어 놨는데 바다 옆에 길을 7번 도로라고 합니다. 7번 도로. 남쪽에 가면은 조금 서쪽으로 가면 77번 도로가 되죠.
내륙으로 들어오면 3번 도로예요. 누가 그래 알고 했는지 참 대단해. 이게 산 기온은 30% 산 기온으로 내가 채워서 이 채운 사람이 바다로 가서 앞으로 펼치기 위해서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펼칠 때가 됐음을 알린 것이다. 인자는 매달릴 때가 된 게 아니고 펼칠 때가 된 거예요. 펼칠 때 하는 공부가 틀리고 매달릴 때 하는 공부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절간들이 전부 다 이게 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서 매달리고 뭔가 얻으려고 공부할 때 요랬던 거고. 그래서 자꾸 일로 가다 보면 발 달다 보니까 광범위해지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자리에서 빨리 탈피할 생각을 해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지금 저 사람 삶이지 내 깨끗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오래 있어서 이런 거니까 나중에 불평을 하다 보면 나도 지저분하게 살아도 할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꼴이 된다. 조금 힘들더라도 탈피해라. 그 사람들은 좋은데 내가 불평하면 안 돼요. 놔두고 나는 내 자리를 옮겨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 보금자리를 틀면 거기에는 내한테 맞지 안 지저분합니다. 남을 뭐라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도 여기가 조금 내 생각에 이렇게 깝깝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내 기운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기운이 작은 데에서 이 활동하는 데는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야 된다. 남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네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 찾아서 탈피해라. 내가 지금 그걸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떨어진 겁니다. 너희들은 우회 자리에다 놔놨는데 내가 지금 그런 거를 많이 보게끔 지금 환경이 돼버렸다. 나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이 환경을 보죠. 어려운 환경이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왜? 위의 자리에서 너희를 바르게 못하니 내려왔고 거기서도 바르게 못하니 내려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을 예쁘게 줬다. 응? 잘생긴 오행을 줬다. 이 사람은 절대로 어려운 환경에 돌아다니지 않게 돼가 있습니다. 잘못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일을 잘 한다면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네 일을 잘 함으로써 이 밑에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서 이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일을 못 했다면 니도 떨어지고 이 밑에는 더 어려워져가 있어요. 또 어려워진 걸 보러 내려온다는 거죠. 또 와. 그래서 이 환경에서 보게 되는 거거든. 이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마음이 들게 돼 있냐. 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은 원칙으로 너는 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가슴이 아픈 사람은 너는 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너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위의 사람이면 저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 사람이지. 똑같이 아프다고 우글우글대면 위 사람에는 똑같은 사람, 그 처지의 사람이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너는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쓰린 겁니다. 저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위 사람의 이 마인드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당신은 아직 기운이 살아있는 거죠. 내가 여기 어려움보다 더 떨어졌다. 이래 되면 이 사람들을 보고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독이 받쳐서 살났고 발버둥 치다가 볼장 다 봐요. 요거 밑에 있는데 요걸 보고 동정이 가겠어요? 기운이 다 떨어져 버렸다. 요래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떨어질 때 누구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든 신부를 만나든 스님을 만나든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은 찾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정신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돼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깨우쳐 줘서 너 기운을 살려서 이 사람들에서 크게 빛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다시 잡아줘서 키워줘야 되는 거죠.
보고 왔으니 내가 해결해 주는 그러한 마인드를 살려주고 이런 길을 이끌어주고 그러한 이 힘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했어야죠. 요거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본으로 돌아가자. 질문한 본으로. 내가 그런 환경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지금 돈 줄라까지 돈이 없어.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줄라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 사람이 스승님을 만나게 된다든지 이 정신적인 지도자를 만나든지 어디 조건이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그 사람들은 없는데 내가 있어. 그럼 그분을 만나시면 아까 이게 질문을 하듯이 이런 환경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묻는 거야. 모르니 그걸 정확하게 풀어주고 답을 내려주면 이 파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죠. 왜? 그분이 너희들한테 와서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이 답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게 한다. 이거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길을 모르니 길을 가르쳐 줘라. 이것만큼 큰 도움이 되는 법칙은 없다. 너희들 사는 방법이 틀리면 너희들은 그 소굴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따지고 물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줬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발탁돼서 오게 해준 것이지. 너희들 욕심이나 낼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몇 번 오다가 너희들은 이 자리에 못 와. 지금은 모르니 이런 걸 가르쳐 주므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질문도 하고 그런 걸 꺼내서 그 사람들한테 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환경을 끌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이것이 나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기운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이 스승님을 만나갖고 직접적인 공부를 못 해요. 어느 정도 올라와야 스승님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갈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운을 일으키는 데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축복받는 일이다. 이런 것부터 도와준다면 크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게 되겠죠. 내가 얼만큼 아래 사람한테 행하느냐 따라서 너는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얼만큼 행했느냐 따라서 너는 또 한 단 올라가는 것이고 이 사회에 득된 일을 하지 않고 너가 올라가겠다는 생각 자체부터 버려라. 사회를 이롭게 한 자, 너는 분명히 너 자리를 사회가 마련해 준다. 이 대단의 법칙입니다. 내가 사회에 한 일이 없다면 네가 안락하게 살 생각에 그 생각도 접어라는 거죠. 이게 정법 시대예요. 우리가 바른 법칙으로 세상을 풀어나가야지 뭔가 헛된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이 잘 되면 이거는 정법 시대가 아니고 미래의 시대가 아니고 인본 시대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움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 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 또한 인간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런 걸 하나하나 알므로써 엄청난 게 따지는 거죠. 내 질량 때문이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는 상대한테 맞게끔 노력을 하고 내 행동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보였던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근기와 환경에 맞지 않게끔 내가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가지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이 상대를 뭐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었는가를 지금 잘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공부입니다. 이런 게 찬찬하게 해갖고 지금 스승님한테 이렇게 물을 때 갑자기 이 답을 탁 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건 답입니다. 이건 답이고 이 답이 왜 지금 조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수 있느냐? 환경을 한참 이걸 잘못되게 만들어 놔놓고 갑자기 답 달라 그러니까 이 답은
말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이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질량이 너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갑자기 답을 풀라 그러니까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었으니까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할 때는 너의 주관으로 했겠지만 판단은 상대가 한다라는 걸 알라. 너가 말하고 행동은 네가 하지만 너의 주관이다. 하나 이 판단은 상대가 하고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상대들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네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요. 너가 3년 동안은 너가 바르게 대했어야지 주위의 환경의 근기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이 해진다 이 말이죠. 지혜로 스스로 나옵니다. 노력한 게 없다면 절대 실전에서 이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3년간을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실전에서 좋은 것들이 옵니다. 노력만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물이다 이 말이죠. 왜? 네한테는 주어지는 것이 30%를 주어서 세상에 내보내고 자연이 주는 환경은 30%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70%는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70%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다라고 하니까 온통 내가 다 하는 거냐?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3대7의 법칙 안에 4대 3대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에서 주는 환경 30%는 기본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준다. 잘하든 잘못하든 태어날 때 30%는 받아오는 거다. 이것이 너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들이 30%는 항상 너한테 준다. 여기서 이 70% 중에 또 30%가 있는데 이거는 중간중간의 인연들과 중간중간에 신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들이 또 30%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상신, 차원신이 아닌 차원 안에서도 지상에서 운용하는 신, 요것이 30%를 우리한테 항상 힘을 대주게 돼가 있습니다. 40%는 네가 해야 된다. 이거는 지상신도 못 해주고 남도 절대 해줄 수 없고 이거는 천신도 못 해주고 이거는 40%는 네 몫이다. 네 몫을 40%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30%의 지상신들이 하는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요래서 70%를 이루습니다. 70%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노력할 일이 아니다. 자연이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70%를 이루어내는 것은 네 자신이 노력해야 될 40%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을 소멸을 해도 네 업을 소멸을 하는 것이고 네 기운의 탁한 것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몫이기 때문에 너가 이 너 몫이 프로테지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래야 네 인생이다 이 말이죠. 하느님도 절대 간섭할 수 없는 영역, 일반 이 신들도 절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영역, 이것이 40% 우리 몫이다. 우리 노력이다. 내 자신의 노력만 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는 것이 지상을 다스리는 신들, 담당 신들이 좀 더 역할을 해줘서 30%가 들어와서 70%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자연이 너한테 천기로 스스로 이루어주는 인생을 산다. 여기 3대7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부르는 것도 네가 했고 오해를 받는 것도 네가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남을 탓하지 마라. 자연의 법칙은 절대 네로부터 이루어진다. 네 거는 내가 왜 오해를 일으켰는가 그걸 네가 너를 모를 뿐이지 자연의 법칙 속에는 네가 오해를 만들어야만 일어나는 게 오해다 이 말이죠. 네가 꼬리를 조금 한 번만 흔들어야 되고 두 번만 흔들면 상대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좀 웃어야 될 것도 요만큼 살짝 웃어야 되는데 되게 웃어봤다. 이러면 상대가 생각하는 게 다르게 온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가 꾸미는 것도 단아하고 조금 꾸며야 되는데 되게 꾸며붙다. 그러면 이게 다른 오해를 불러서 만들어가 니한테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오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그런다고 하거든요. 네가 한번 힐끔 본 것도 말인 거예요. 상대가 어떤 느낌을 갖게 했느냐는 그게 우리가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가 제스처를 하면 살짝 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이 사회는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동할지 몰랐던 거죠. 이런 게. 이런 거니까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 뜸 한 뜸 조금씩 점검해보고 갖추어가고 노력을 하는 사람. 지금 잘못됐더라도 내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100일만 내가 노력을 해준다면 네 인생이 바뀝니다. 네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일은 중요한 숫자의 날짜예요. 석 달 열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든 생명이든 이런 걸 이루어낼 때 석 달 열흘 만에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도 석 달 열흘씩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씨를 뿌렸는데도 이것이 완성시키는 것이 석 달 열흘에 시키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노력해서 바르게 잡아가려면 석 달 노력해라. 석 달 열흘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 소리를 많이 한 겁니다. 굉장히 너희들한테 어려움을 겪겠고 미루어가지고 환경이 왔다면 100일 동안 자중하고 너 자신을 공부하는 100일간을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100일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바르게 배우는 것이지. 기도를 한다는 게 안 해놔놓고 기도했다고 100일 동안 시간 지났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성불은 정확하게 100%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했어야 하고 공부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 절대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 탓해도 된다.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설하고 남 탓하면 안 된다라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이해하고도 남 탓을 한다. 그거는 정확하게 네가 그 어려움 겪어야 돼.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요게 따질 사람 있으면 내한테 오십시오. 남 탓하면 안 되게 때가 있어. 남 탓한 만큼 네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남 탓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상대들하고 교류할 때 상대가 조금 이렇게 나쁜 버릇이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쪽에 이렇게 내가 일러주잖아요. 일러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상대는 지금 아이고 내가 몰랐던 걸 찾아줘서 고맙다 이까지만 조금 있으면 니를 멀리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건 정확한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준다. 이러면 지적을 해주는 게 좋은 걸로 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를 지적을 해주는 것도 내 위에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거하고 아래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거하고 옆에 동료가 지적을 해주는 게 틀려요. 위에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정확하게 너가 이렇게 잘못된 버릇이 있을 때 버릇에 이 무게 질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여기 있는데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것이 질량이 내가 한 70%를 해주고 나서 요 30% 그걸 뭐라고 하면 돼요. 그걸 일러주면. 여러분 아직까지 요 40%에 대한 것이 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떠납니다. 내를 멀리 안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70%밖에 지금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70%의 무게 질량이 되는 걸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멀리 하든지 내를 떠나든지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집어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절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네 공부해라고 있었던 거를 내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잘난 척인 거죠.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말이가. 요래되는 겁니다. 낫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니를 공부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윗사람이 이걸 보는 거하고 주위의 사람이 보는 건 틀려요.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것이 이제 비슷한데, 요렇게 비슷한데 그런 게 보인다. 보이면 정확하게 네 공부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실력이 갖추어져요. 갖추어지게 되면 요 상대는 실력이 거기서 모자라면서 항상 이게 내가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뭔가 자는 모습도 조합이고 말하는 모습도 조합이고 밥 먹는 것도 좀 조합이고 자꾸 조합이에요. 이게 내 실력이 갖춰지면 요래 되면 요때 이 사람이 물어요. 물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죠. 물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해줄 때 요 3등분으로 쪼개요. 이것도 쪼개가지고 제일 아래 등분부터 조금 이렇게 딱 대답해 주는 겁니다. 내한테 물었을 때도 낮은 거부터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좀 모질해갖고 더 물어요. 그럼 그 3등분을 더 해줍니다, 이게. 그럼 70%를 해주니까 낮으니까 더 물어요, 이게. 또 뭔가를 고프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내한테 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나머지 30%를 더 해주면 고맙다 그래. 너 때문에 엄청난 걸 내가 깨게 됐으니까 나는 절대 너를 멀리 할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 다닙니다. 내 희생이 다 있더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사람은 안 놓치려고 그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남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남의 모순을 지적해주는 것이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가면 상대가 내 밑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묻지 않는 걸 말하지 마라. 대원칙입니다. 약점이 되게 보이더라도 묻지 않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조건의 환경이 되어서 지금 저기 나오는 것이지 만일에 그 사람한테 조건이 좋다면 이것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 사람의 약점인지 내가 모를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내한테도 약점이 없는 것 같지만 네 환경의 조건이 그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안 나오는 것이지 네한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공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상대가 나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잘못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환경하고 내가 사는 조건하고 여기 안 맞았을 때 아주 이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걸 보고 있다면 지금 내한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다음에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줄 것이고 내 것도 튀어나오게 만들 것이고 요걸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희생 속에서 그걸 걸음 삼아서 내가 커라 이 말이죠. 여기 대자연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상대의 약점을 약점이라 보지 말라는 거죠. 약점이라 보지 말고 이 환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요런 걸 보면서 이걸 사랑할 줄 알고 이걸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요렇게 해서 내 공부를 하라. 이러면 내 실력이 갖추어지고 내가 빛나기 시작을 한다. 내가 죽고 싶으니까 내 좀 죽여도 칼을 떡 주면요 죽이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짐승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 속의 건 달라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상대 근기를 모르니까. 상대 근기를 안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 갖고 칼을 이래 주니까 알았다. 북수시 불면 너는 깜빵에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움을 내한테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파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노력을 하는 게 30%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런 생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칼을 주니까 야야 왜 이러고 죽을라 카노 이제 또 같이 놀아요. 똑같은 놈이라. 죽을라면 네가 죽어라. 야야 내 손을 들이필라 카노 이하고 나는 어디 가쁘는 기라. 멍하니 지금 못 죽어요 이게.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지 하고 가쁘는 게. 그럼 근데 요렇게 지혜로워야 돼 다스리는 것이. 근데 여러 방법 중에 이제 요 방법들이 요렇게 있는 거죠. 우리 상대들이 이렇게 내한테 의논해가 들어올 때 이게 의논 들어온 거냐? 그럼 의논으로 풀어가야 돼요.
의논이 들어온 걸 내가 잘 모르고 그걸 갖다 찝어준다고 해버리면 난 찝어달라 한 게 아닌데. 이거거든. 지도 찝어달라 했는지 의논했는지 지도 몰라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끄름한 겁니다 뭔가가. 아, 잘 알았다고 해놓고 잘 하나도 안 알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 잘 알았다 한 거는 안 알았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버릇이 정확하게 다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게 3등분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내한테 물어갖고 오더라도 제일 밑에 조금을 만져가지고 그 상대가 왜 자존심이 안 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의논처럼 밑에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살 빠지면 가만히 다음에 또 물으러 와요. 그 다음에 물으러 오니까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마음은 오묘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3등분으로 만져줘야 돼. 절대 한 방에 만지게끔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뭐든지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누구한테 이게 내가 그 말을 한 것 같아도 이것이 다 이 안에 뭐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오묘하게끔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3등분으로 잘라서 그 사람한테 요만한 걸 물었는데 이만한 걸 덜렁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고치고 나중에 지 잘난 채로 들어버려요. 네가 내 앞에 잘난 채인 거로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질해지만 약간 만져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만져주고는 이게 좋은 점도 많지 않아. 그리고 요렇게 싹 건드려주니까 이게 이제 싹 살아나는 거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또 의논하러 와요. 그 다음에 그 만져주니까 그 다음에 또 칭찬 또 조금 해주고 거기에서 칭찬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해주면서 요만큼 더 만져주니까 또 믿지요. 그리고 또 와요. 그때 이어주면 그냥 쏙 들어가고 버릇 딱 고쳐집니다. 이런 거죠.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 주어진 능력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격, 삼중성격 이러죠. 인간은 정확하게 삼중성격까지 쓰는 겁니다. 사중성격은 안 써요. 어째 보면 이중성격 쓰고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삼중성격까지 딱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삼중성격까지 서는 그 안에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 상대의 금기를 봐주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삼중성격 쓰는 사람은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실력을 내가 쓸 수 있고 내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중성격 쓴다고 그 사람 머럭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삼중성격을 써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라. 그걸 이해하고 그 안에 내면을 알고 이해를 해주면 이 사람만 따라요.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일어날 때는 이거는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앞으로 갖춰질 수 있는 것이지. 요걸 단죄를 하고 왜 이중성격이 써노? 이렇게 뿌리면 이 사람은 멀어지자 요 소리를 하는 거거든. 내 잘못이 뭔지가 모르고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코스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이중성격을 선다든지 똑같은 이론이 또 있죠.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지금 한다라는 것은 이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버려갖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코너로 몰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환경으로 몰아갖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걸 내한테 들키도록 해가 내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아파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파요? 당한 사람이 아파요. 그렇지.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서 네가 환자가 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환경이 돼가 있다고 내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지금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노력하고 바르게 하려고 내가 했을 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거짓말이 없어지는 거지. 자꾸 거짓말 한다고 머럭하면서 자꾸 앙탈을 부리면 더 센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이제 기획적인 거짓말을 해요. 이제부터. 처음엔 단순하게 거짓말 하다가 한 방 먹고 나면 기획적인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나중에 교묘하게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거든.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더 아파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더 함자 돼 가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성격서고 삼중 성격서는 거나 거짓말하고 거짓말 하다가 안 돼 갖고 기획적인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남 탓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당하고 있는 네가 만드는 것이니까 네를 살펴갖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지 그걸 탓하면서 너한테 전가를 하려고 든다면 네 인생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 요거를 알고 나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해되나요? 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걸 접하게 되는데 상대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상대 얼굴을 이래 봐도 그렇게 관상적으로 뜯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항상 내가 인연을 만날 때는 좋을 때는 인연을 스스로 만나기 때문에 남의 끼 티가 보이지 않아요. 상대 끼 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언젠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너가 너 꼬라지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도 볼 때가 됐다. 내가 남을 본다라고 하면 너 자신도 돌이켜 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때 남에게 티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나도 티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의심스럽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들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듯이 상대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요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불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다른 동료들도 내한테 불만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나는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동료들한테 불만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딴 동료들한테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지. 우리가 내가 관상을 잘못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관상 잘못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으로 올 때는 전생에 내가 못다한 거 하고 이 생에 와서 할 일하고 이걸 맞춰갖고 관상도 가져오고 사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내가 전생에서 못다한 거를 30%를 가지고 오고 이 생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7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펼쳐줄 것인데 거기에서 나 70%는 내가 만들어서 이걸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우리는 관상이 나빠서 네가 삶을 잘못 사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관상을 가져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접하는 것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내가 이걸 대한다면 너는 좋아진다. 요거죠. 70%는 너가 너 삶을 좋게 만드는 건 너한테 달려가 있지 전생에 달려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달려가 있지 않다. 요런 거예요. 우리는 상이 나쁘면 잘못 살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게 돼 볼 때 남보다 덜 좋게 가져왔다라는 것은 내가 요렇게 해야만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생에 맞이할 거는 맞이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 맞이한 것을 내가 바르게 풀어나가면 내 인생이 꽃이 핀다. 그렇게 해서 상이 변합니다. 좋아진다 이거죠.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다가오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삼고 내가 이걸 바르게 뭔가 만질 생각은 안 하고 인상을 자꾸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이 더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상을 나쁘게 준 적도 없고 너한테 사주에 맞게끔 너와 전생과 이생에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을 줘가지고 이 생에 네가 바르게 살아야만 너가 지금 이 세상에 온 목적을 행하고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아주 잘생긴 사람 있죠. 잘생긴 사람은 질이 높은 환경을 만나는데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이 높은 것을 내한테 준다면 나는 이 질 높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뇌를 안 갖춘 자가 질 높은
미션이 들어온다. 이거 처리를 못해가 너는 눈물로 살고 한이 맺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처리를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아주 미인이고 미남이고 이런 사람들이 미인박복이라 그러죠. 미인이 되는 사람은 아주 질이 좋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좋은 환경이 오는 거죠. 인연을 만나도 아주 지적인 깊은 무언가를 해야 될 인연들이 오는데 여기서 내 할 일을 바르게 못하면 너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천대받는 것이고 미인인데도 불구하고 천대받으면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미인인데도 조금 있으니까 바람을 피더라는 얘기죠. 바람 피는 거 뒷꼬리를 잡아보니까 내보다 못난 거하고 바람 피더란 말입니다. 그게 서럽다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 잘난 거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게 그렇게 이게 무언가가 이게 속에 이게 그 다공증처럼 안에 비 갖고 있으니까 말을 하니까 이게 영 안 먹히거든요.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인간은 잘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되느냐 여기 문제라니까. 대화가 안 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멀어지고 아무리 미인이라도 멀어지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가까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다른 거죠. 먹을 거 준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주면 우선 가까워지지만 그 다음엔 대화를 해갖고 속내를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멀어집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나를 갖추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는다. 잘났고 못났고는 문제가 안 돼요. 내를 갖추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아요. 대해보면 인자 그 사람의 진국이 나오거든요. 못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간상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어떤 간상이다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간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갖출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나가는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상 같은 거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돼가지고 내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정확하게 디자인이 너한테 맞게끔 조물해갖고 이 세상에 오게 했다. 어떤 시절에까지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맞아갖고 살게끔 태어난 거예요. 이 환경은 내가 근본을 알고 기본을 바르게 갖추었다면 이 환경은 우리가 즐겁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환경에는 전부 다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이 세상에 빚어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지금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원리도 못 풀었고 내가 누군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엉뚱한 짓만 하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체계가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마다의 자기가 할 분야들을 일을 해야지 처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갖추어 놓고 힘을 갖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그 뒤에 운용을 지금 바르게 못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그래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만큼 아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요걸 운용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운용을 잘못해갖고 이 나라가 지금 힘든 것이지 이 간상이 나빠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요새 우리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이 좋은지 이 좋은 상 갖고도 또 째갖고 더 좋게 하더라고. 이렇게 좋은 상을 가지고 지금 찡그리고 살면 늘 자꾸 이렇게 이게 상이 나빠진단 말이죠. 응? 이 좋은 상을 더 환한 우리 국민들은 웃을 때 제일 보기 좋거든요. 안 웃으면요. 찡그리면 제일 보기 싫은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찡그리면 제일 보기 싫은 게.
고민한다든지 무슨 화낸다든지 이럴 때는 딱 보기 싫은데 웃으면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하회탈 이래 하듯이 웃으면 상이 다 좋아져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이제 웃으면 살 때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우리 국민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막바지 왔다라는 소리예요.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하면 힘 다 빠지고 막바지가 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도 될지 말지인데 이 나라는 지금 이때까지 혼신을 다한 겁니다. 혼신을 다하고 나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이 낙은 우리가 고생을 한 사람들은 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했다면 이건 분명히 낙이 옵니다. 낙이 오는데 이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게. 요걸 2013년부터 시작이니까 인자 정리를 해가지고 몇 년 안 갑니다. 우리 국민들 삶이 확 달라져. 고생하며 살던 삶하고 아주 보람 있는 삶하고는 우리가 고생한 게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달라지니까 너무 상에 대해서 인자는 너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 상을 뭐 째가지고 또 저 좋은 사람이 내한테 희한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니만 고생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놀아. 그냥 생긴 대로 놀면 생긴 만큼 사람이 오는 것을 내가 여기에 바르게 처리하면 아주 삶이 좋은데 일부러 더 이쁘게 하면 아주 질이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요구하는 게 지적인 걸 요구해요. 이걸 바르게 못 해줄 때는 그냥 폐기 처분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간상 같은 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갖춰라. 네 마음의 상이 있는데 이걸 밝혀야지. 이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것도 치중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달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있는 대로 잘 가꾸어서 그렇게 가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랬구나라는 것을 내가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랬구나까지만 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요까지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주위에 일어나는 이 환경들을 내가 접하는 게 다르게 접할 거예요.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이 생각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이런 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 공부를 삼고 이렇게 가고 하면 그거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더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원리를 알기 시작을 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내한테 들어오는 환경이 틀리지는 거죠. 생각도 또 내가 다스리는 것도 이게 다 틀리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 질량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물리가 일어날 때는 눈이 떠지는 더 위에 거를 이래 볼 수 있는 이는 눈이 스스로 떠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끄는 것이고 공부하는 자세가 됐을 때는 그냥 편하게 가면 내가 스스로 지혜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갖고 막 어떻게 해갖고 막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너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가 굉장히 편하게 돌아갑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는 상황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만 가면 스스로 물리가 터지고 스스로 지혜가 열리고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열리고 이렇게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연다라고 하니까 잘못들 인식을 해갖고 산에서 고성들이 닦고 뭐를 닦는지는 몰라도 뭐 물수건 가지고 손등을 닦는지 그거는 몰라도 뭘 닦는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혜는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렇게 안 닦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식이 쌓인 만큼 물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지혜는 정확하게 네 지식이 어느 만큼 쌓였느냐, 네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어느 만큼 쌓느냐, 요게 바른 지식을 너한테 갖추어야 될 질량의 지식을 갖추었다면 1차 물리가 일어나서 지혜는 스스로 열린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지혜를 열게끔 지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열 수 있는 환경을 줬는데도 네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식을 내가 흡수를 못 해갖고 그 다음에 물리가 안 일어나서 지혜가 안 열렸던 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너무 이상한 거로 보지 말라는 거죠. 생활 속에 있게 돼가 있습니다. 지혜는. 보통에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으면 질, 양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깨달음이라는 거 바라보는 그 간이 어디 거를 이야기하느냐, 그걸 꺼내야 되죠. 그거 깨달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시탈타 깨달음입니다. 시탈타가 어떻게 깨달았는데, 요거 꺼내보면 아무도 몰라요, 또 이래. 모르는 걸 어떻게 깨달러, 이놈아. 시탈타가 언제 사람인데 그때 환경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깨달았다라고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걸 찾아버리면 그러면 서리빠 그땐 저것도 안 신었어요. 시탈타 때 그 3,000년 전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발 신는 게 없어요. 그럼 발바닥이 가죽이 이만합니다. 두께가. 그러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좀 추종을 이래 하고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날은 물을 부어갖고 발을 씻기줬다. 씻고 누우셨다. 이것도 이 불경에 이어났습니다. 씻고 누웠었다. 발을. 우리는 저 머슴도 안 씻고 방에 들어오죠. 혼납니다. 머슴도 발 씻고 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그쪽에는 한 번 씻고 누웠다고 아주 이걸 기록에 남겨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너무 우리가 그런 대로 파지 말고 이런 거는 과거에 있었던 환경을 우리가 정보를 얻은 지식입니다. 이거는 당신들의 논리, 이건 당신들의 논리,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저거의 논리를 우리 전부 다 남겨갖고 이것이 오늘날의 지식이 되었고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다 흡수하고 있는 것은 이걸 다 흡수를 해갖고 모든 환경을 다 흡수를 한 뒤에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지. 모든 환경에서 물리가 일어나는 이런 깨달음. 한 가지에 곰파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물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치가 맛이 나려면 자기 양님들이 들어가야 될 김치의 요런 맛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 환경이 이런 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가야 그 맛이 딱 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려고 해도 어떤 깨달음이냐를 짚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함부로 이제 깨달음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 선지식 어떤 선지식? 시대마다 선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선지식이 따로 있고 100년 전의 선지식이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재밌게 해야 돼요. 에? 공부는 재밌어야 됩니다. 누가 내한테 이해되게끔 다 하게 해주면 이게 내 공부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덜 되시면 더 듣는 거죠. 이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걸 누가 이야기를 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아는 건 냅두고 모르는 정보를 더 끌어다 엮는 게 공부예요. 누가 내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좋다 그러고 아는 소리는 그냥 듣고 모르는 소리는 더 잘 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함부로 대하면 그 다음에 이 물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다. 아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니한테 오는 걸 주워 담는 겁니다. 환경이 주어져서 오는 거를 잘 주워 담으면 이것이 최고의 나의 공부예요. 이 환경이 오는데 이걸 갖다가 안 들으려고 난 모르는 거니까 난 관심 없다고 안 들어버렸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발품을 팔아가 저쪽에 뭐 있는가 싶어 찾아가야 되는 그런 꼴이 나는 거죠. 내가 3회 질량에 미션이 들어오는데 이걸 처리가 안 되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찾으러 나가는 내 발품을 팔아서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한마디 듣고자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대자에는 정확하게 네 공부할 거를 네 주위에다 줍니다. 요거를 소화해라. 요걸 소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버릇을 들여가지고 이걸 소화하면 이거는 네 공부고 니는 절대 답답한 일이 안 생깁니다.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말을 하니까 상대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거 같이 읽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신의 영역에 내가 몸주로 이게 신의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아주 지적인 이게 법의 공부를 하면 이 자연의 법칙의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업이 돼버리면 상대가 다 보이고 상대가 말을 하는데 그 깊이까지 네 생각까지 전부 다 읽어져요. 네가 행동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왜 저래 행동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운까지 싹 읽어집니다. 이렇게. 네가 몇 프로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고 이게 다 읽어져요. 읽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신의 이렇게 영문이 열린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문이 열려갖고 이게 보이면 처리가 안 돼요. 다 보이는데 처리가 안 된다. 처리하는 게 잘못하는 게 유형이 뭐냐면 다 보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그걸 이제 이 타심통이라 그러지. 타심통. 그게 약한 타심통이 있고 깊은 타심통이 있고 이게만 틀릴 뿐이지 농도가 틀릴 뿐이지 타심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남이 생각하는 것도 읽어진다. 타심통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신줄로 일어나는 그 능력. 요거고 내가 지식을 갖추어 갖고 사람들하고 대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건 신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지식을 갖추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운 움직임까지 다 감지한다. 요게 틀리는 거죠. 요거를 바르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지. 요걸 내가 말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내보다 지가 더 잘 압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는 모인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읽었어. 읽어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질량이. 그러니까 요 말을 해줘봐도 생각은 저 사람이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내가 해줘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거로 해갖고 조금 인기는 있을지언정 그건 내가 아는 거고 딴 거 이래 물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르게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내가 이만큼 잘 아니까 딴 거는 내를 믿어라 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전보로 왔어요. 전보로 왔는데 내가 네 걸 탁탁탁탁탁 알아맞추잖아요. 알아맞추니까 네가 있었던 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있었던 거는 내가 알아맞혀도 지도 다 아는 겁니다. 그 지도 아는 건 이게 용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맞힌 것보다 더 리얼하게 알고 있는 게 제 본인이거든요. 근데 리얼하게까지는 나는 몰라요 지금. 요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까지는 맞춰도 저거는 모르는구만. 대반들켜요. 그래 내가 온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맞추니까 내가 후딱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럴듯하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차가 들어가죠. 이제 가져 놀기 시작을 하죠. 이래서 너는 이제 그쪽 밥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못 헤어납니다. 저 기운에 내가 끌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식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저 기운이 끌려 들어가서 어떤 별한테 야곱야곱 지금 이게 촉수가 빨리고 있다 이래. 그럼 네 에너지 다 없어질 때까지 빨아냅니다. 그래갖고 내 동기 첩보거든요. 지금 요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타심통이 열리던 우리가 지식을 갖고도 타심통을 열 수가 있고 신으로 갖고도 타심통을 열 수 있는데 지식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으로 그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신으로 온 사람은 타심통은 내가 일어났지만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이제 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주는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본 해결책은 아니다. 임시방편이라는 것은
지금은 듣게 해주지만 이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너는 이 질량을 풀어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게 다 풀린다 이 말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의 힘을 빌리는 것도 부족을 지금 써주는 거는 임시 방편으로 힘이 이제 너가 어려운 걸 지금 풀어주는 거고 이 부족의 힘이 떨어질 때까지 너가 이게 어려워졌던 게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서 풀어갖고 네 힘으로 이걸 이제 처리하고 갈 수 있을 때 요때 부족의 힘이 고까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 부족으로 내가 풀어줬다고 용하더라고. 이러고 또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시간은 다 갔는데 부족의 힘은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족이 달들어지 또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단골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라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돈을 받고 부족을 또 써줍니다. 임시방편으로 또 막아줘. 이게 3번만 막아주면 4번째 맡기느냐. 4번째는 엄청나게 큰 게 터지는데 부족으로 못 막아.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시간만 끌었지. 결국은 무시한 건 똑같다. 이게 지금 성불 받다고 이야기했더냐. 이것도 사회에 지금 얼마든지 있었던 것들이 지식인들이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국민들의 정서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바르게 쓰는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내가 저 사람이 보이는 건 내가 보이는 것이지 저 사람한테 일러주게 하기 위해서 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상대를 알면 상대를 움직이는데 유리하다. 용이하고 요렇게 서라고 상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점을 치고 마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걸 아는 걸 그냥 말해주는 것은 그냥 점 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거지. 그거는 힘이 잠깐 있지만 소멸된다. 임시방편이라는 힘이 잠깐 있다가 소멸될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일 그거로 인기를 얻었더라도 이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 소멸되고 너의 그 힘은 걷어진다. 그때를 해갖고 이 힘이 있을 때 많은 인연들이 올 것이니까 이 인연들이 오는 데서 네가 모지라는 걸 그 배울 수 있는 공부거리를 주는 것이지 너가 그걸 풀어먹고 지금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이 말이죠. 신이 오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공부한다. 내가 신기가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능력이라는 게 생기죠. 이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면 내한테 공부거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쫓아다니던 게 가만히 있어도 온다. 이런 유리한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준 거죠. 이걸 나는 겸손하게 사람들이 오면 겸손하게 대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게 더 많다. 내가 한 번 겸손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온다. 2번 겸손하면 3번째 또 온다. 3번 겸손하면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한테 도움 줄 걸 지금 내놓기 시작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인연들을 줬는데 우리는 처음에 오니까 내가 갑이 되고 상대가 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예예하지만 나중에 내가 조금 개하느니까 그만 안 오는 거죠. 또 힘들어질 때만 와요. 이러다가 보니 나도 공부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고 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내 도술은 걷어갈 때가 됐고 임시로 이 방편으로 쓰는 이 도술은 어느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너한테 있는 겁니다. 공부할 시기에 사람을 불러들여야 네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술의 힘을 조상들로부터 이 힘을 줘갖고 네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내한테 사람들이 많이 인연이 되죠. 인연이 되면 이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내가 거기에서 기초를 알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대함으로써 내가 3년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네가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직접 내가 세상을 볼 줄 알게 돼 있고 직접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모지름이 다 채워진단 말이죠. 요때가 되면 신기는 1차 신이 떠납니다. 이 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갖고 와 있는 거예요. 1차 공부가 끝날 시기가 되면 1차 신은 떠납니다. 처음엔 명직하던 게 명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거죠, 이게. 그럼 요 시기가 또 떠나면, 또 시기가 지나면 2차 신이 떠나요. 내가 100% 맞던 게 70% 맞고, 70% 맞던 게 30% 맞는다, 이 말이죠. 요래서 3차 시기, 네가 공부 시간이 끝나면, 이 시간이 되면, 이 3차, 지금 이 선생들도 떠납니다. 떠나게 되면, 네가 이때까지 있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추고 사람들하고 겸손하게 대하면서 내가 배울 공부를 했다면 너는 신들이 지금 임시 방편으로 너한테 접근을 해서 안 가르쳐줘도 사람을 널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이제부터 조상들의 힘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끈다. 요래 되는 거야. 뭔가가 내가 조금 이래 메시지가 들어오고 무슨 뭐가 와이든 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손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을 나서주기만 했지 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잘 나서는 게 네 공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밤에 막 기도를 한다고 기운을 더 받아갖고 내일 더 잘 나서줄 거라고. 이 멍청한 놈아. 네 공부는 네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있느니라. 네가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대하지 못하면 너는 한 뜸도 공부가 안 되느니라. 사람에게 겸손할 때 공부는 스스로 되느니. 이게 신이 왔을 때 이제부터 너는 진짜 공부시키려고 들었는데 재주를 가져오니 재주만 퍼쳐먹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래 내가 이게 신이 왔을 때 그때 땡초를 만나면 땡초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가고 또 이게 신이 내가 이게 신기가 왔을 때 이게 무당을 만나면 무당이 하는 방법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가고 무당 밑에 무당 나고 땡초 밑에 땡초 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목사 밑에 가니까 목사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가네. 내가 그렇게 변동이 일어날 때 누구를 만나는가 네 인생길이 달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쓸 때는 다르게 써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거하고 내가 내한테 온 인연한테 쓸 때는 다르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너한테 들어오는 거는 지식이고 에너지지만 들어와 가지고 용해가 돼가 쓸 때는 이 사람한테 맞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한테 진정 도움이 되는. 그러면 진리를 쓰는 것이다. 진리를 쓰면 이것이 힘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진리를 내가 쓰면 이것이 너가 임시 방편으로 쓰는 이는 재주의 힘 이것은 요 안에 다 포함돼 갖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바르게 너를 이끌어 주면서 진리를 내가 이게 꺼내주니까 이대로 안 하고 요행대로 네가 가면 이 힘들이 네한테 작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진리는 법입니다. 도술은 법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 듣게 해주는 것이지 진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은 네가 이 법대로의 노력을 안 하면 모든 힘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 스승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진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내가 듣고 이해되면 이해되는 걸 행하고 있으면 네가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진다. 그게 힘입니다. 그걸 요행을 안 바래도 부적을 안 때려 붙여도 다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걸 아주 무식하게 쳐붙이냐. 내한테 주는 능력을 바르게 내가 공부할 때는 이걸 보고 그러면 공부할 때구나. 그러면 내한테 묻지 않으면 알고 안에 잡아였고 내 공부로 말아야지 입을 띄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만났는데 난 다 보이는데 그 입을 안 띄면 어떡합니까? 가르쳐줘야 안 됩니까? 가르쳐줄 때가 아니니라. 네가 알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면 너의 공부를 해라. 그러고 있으면 누가 네한테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물을 때 네가 아는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작은 거라도 진리로 상대를 이끌어주는 것이니까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 융업하지 말지 뭐. 장점도 없고 단점만 보이는데 그 융합해갖고 뭐하게. 내가 보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닌가. 장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시각이 치우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 홍익 인간들이 성장하면서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웠다면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은 하느님이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장점이 없다? 하느님한테 지금 욕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스승님이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장점이 안 보이고 성장을 못 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스승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다시 보라. 다시 보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장점이라 할 것이냐, 무엇을 단점이라 할 것이냐, 이 분별력이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논리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장점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입니다. 단점은 없어. 아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내가 해버릴 정도로 단점은 없는 것이고 장점을 만들어 놓은 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지금 상대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하고 사귀는 게. 내 잣대가 지금 돈으로 잣대를 대니까 저 사람이 지금 단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뭔가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우리한테 이 경제가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경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따라 갖고 멀리서부터 오는 경제, 갇혀있어 오는 경제, 사람이 끌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자체가 에너지다. 에너지인데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물질을 끌어당긴다.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홍익 인간들이 아주 이념이 바르게 쓰고 인류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 자연의 힘을 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가 뭐 하겠노? 이러는데 자연의 힘이 우리한테 온다? 안 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노력을 할 때, 이럴 때 자연의 힘이 일로 오는 것이고 인류의 에너지가 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쓸 돈이 국제사회에 있다면 국제사회에 이 돈이 일로 와요.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말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우리가 잘 살려면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질량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헛된 말 하지 마라. 헛된 말을 하면 내한테 있는 복도 나갑니다. 아주 귀하게 말을 나놓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런 환경들이 막 만들어져서 내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법 시대예요. 말을 못하면 지도자도 안 되고 말을 못하면 너한테 에너지도 줄 수 없고 사람이 이 말하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지금 뿜어내느냐 이거는 이 나라가 빛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홍익 인간들은 장점이 좋은 거죠. 나쁜 단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로 찾으십시오. 새로 찾아서 누구든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나는 단점 하나를 찾으려고 12년을 이 나라를 몇 바퀴를 돌면서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단점을 찾으려고. 이 나라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만큼 잘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공사가 이렇게 잘해 놓은 거는 우리가 이러고도 어렵게 산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지금 한참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바르게 빚어놨어요. 우리는 영웅이 되게끔 빚어놨어. 이 나라에 없는 게 없고 적당하게 우리가 이 펼쳐나갈 수 있는 무대를 다 만들어놨고
인류의 무대도 다 깔아놨고 우리가 이 지혜롭게 풀면 인류 평화 시대는 빠른 시간에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단점이라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이 안 보이거든. 다시 조금 더 두고 보고 생각의 틀을 바꿔라. 우리가 대화가 내가 안 된다라고 해갖고 내 남편하고 대화 안 되는데 내 남편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그래. 안 될 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바깥에서 내가 대화될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 식구들만 자꾸 얽매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화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내 모습을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할 때는 말을 할 때는 조금 모양 만들어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랄한다 이래. 딱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 안 하지만 벌써 이렇게 다 노출됐단 말이죠. 이거 뭐 밖에 나올 때는 왜 이렇게 조금 발라서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가 꾸미 갖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나오니까 딴 사람은 내하고 이제 자꾸 잘 하거든요. 하는데 집에 이거 남편하고 있고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 막 이게 그 이상하게 옷 입고 그냥 아침 일 나가고도 그냥 눈곱 이래 갖고 그냥 밥 해 먹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보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모양 있게 잘 하려고 이렇게 이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 갖춤이 얼마나 중요하냐. 집안에서도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남편 보기 전에 세안하고 기본적인 이 우리가 가꾸는 거는 해가지고 그래가 또 남편한테 빵긋 이렇게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조금 멋있게 그래라도 이렇게 뭐 와이셔츠라도 하나 걸친다든지 티라도 하나 잘 입고 그러고 이게 부인한테 이렇게 갖고 여보 뭐 이러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상한 옷 입고 나가고 자꾸 보여줘 놔놓고 자꾸 이게 체면 떨어지게 해놔놓고 이제 또 내를 또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대접이 안 돼요. 우리 국민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국제사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대기 없어가 굶을 때도 일부러 남한테 굶는 걸 안 보이려고 아궁이에다가 뭐를 떼도 연기를 냈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조금 살림은 없어도 바깥에는 항상 쓸고 매 만져가지고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요렇게 옷을 입어도 남이 보게끔 옷을 입는 거지 내 보이려고 지금 입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상실되는 판이죠. 지금 이게 과거에는 이게 사대부에서 지금 뭐 이게 부인들이고 남편들이 전부 다 대접을 받으면서 끝까지 잘 갔던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존중해야 됐던 게 이제 방도 조금 가까이 서면서 꼭 필요할 때는 같이 붙어 자지만 딱 이게 피로 딱 이거 끝나면 이거 자기 방에 딱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래 딱 나오면 내가 딱 갖춰 갖고 또 이래 나오고 이래 가면 그걸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며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존중이 없어. 그냥 딱 존중 언제까지 하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래 막 콧구멍을 안 입이나 양발을 갖다 튀가 안 던지나 이렇게 정 떨어지는 짓만 해놔놓고 그러고 잘 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인류의 지도자들로 키우려고 7,000년 동안 이 당금질을 한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으로 그래도 제일 많이 그래도 이렇게 단일 민족에 흩어지지 않게 이만큼 보존해 오는 민족 7,000년간 인류의 멘토를 키워내려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로 모두가 지금 멘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열어갖고 인류에 있는 문물을 다 끌어다 들려서 우리가 전부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본을 다 갖추고 인류 멘토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우물 안에서 막 오글오글 하죠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나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아주 안에서 서로가 물고 뜯고 앉았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한 뼘이라도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익사행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래서 조금만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어떻게 실업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노동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현대판 노예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인류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고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인류의 멘토가 되게끔 그걸 키워서야 되는데 이는 일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래. 우리가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기를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쟁이를 안 하나. 참 답답한 사람들. 누군가가 이끌었든 못 이끌었든 기본은 열어야 될 거 아닌가. 노동자 되려고 고등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잡아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이 우리가 그 교수들도 그렇고 박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조금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잡아 들어간다면 이 국민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도록 멘토 시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상대의 모순을 이래 봤다라고 해갖고 그걸 내가 가르치려고 든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모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을 모순인지 내한테 시험지가 오는지 내를 그걸 보라고 곤조를 부리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걸 고치라고 내가 말한단 말이냐. 내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모순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 갖춘 사람은 모순을 보이는 사람 주위에 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내가 보게 해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내 공부하라고 한 거지. 이걸 저 사람한테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한테는 모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한테 볼 때는 하느님이 잘한다 야야. 참 잘한다 야야. 더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착각들을 해요 지금. 니나 잘해. 니나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다니. 내한테 보이는 게 모순으로 보인다면 너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굴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앞에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걸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것은 내가 그걸 모순으로 보이지 않아요. 모르는 걸 넣어야란 말이에요. 그걸 아끼고 그걸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모순으로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네한테 달린 거죠. 상대가 잘못한다라고 보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를 관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도 관찰하고 이래 하면서 상대를 아껴야지. 내 상대는 모순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친다면 내가 위에고 상대를 밑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 자꾸 그런 것만 보이지. 모지라는 사람이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가 하는 행동을 모순으로 보지 마라. 세상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누가 생각할 때 모순이지. 세상에는 지금 자기가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있어도 그거는 모순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어떤 한계에서 어떤 활동하면서 행동을 해도 그걸 모순으로 쳐다본다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착하게 나는 착하게 가라 한 적이 없어요. 상대가 어렵게 하면서 내한테 다가오니까 이걸 또 내 공부인 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착한 방법이에요.
냉철해야 된다. 상대가 내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나는 요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하고 그냥 내가 공부가 있는갑다 하고 슬슬 받아줘가지고 여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달 동안 너가 개안타 하더만은 싫다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석 달을 가서 그럼 석 달 동안 개안타고 그냥 방치하고 놔뒀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다는 소리인데 네가 또 왜 여기서 불편해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편할 때는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내가 받아들일 만큼 공부가 안 돼서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딱 꺼요. 끄니까 상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더럽게 빡빡하네 이게. 이래갖고 못 다가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큼 공부된 거는 아니니까 노 할 때는 노를 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가야지. 상대가 다가오는 걸 전부 다 내 공부를 합시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원래 안 좋은 이런 행동은 말이죠.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줬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럼 이것까지 또 받아주고 나니까 조금 더 나쁜 행동을 해요. 이걸 계속 받아줬단 말이죠. 이거는 착한 버전. 요러면 요렇게 된 만큼 니한테 가서 괴롭혀요. 이제부터. 착하니까. 이 괴롭힘은 착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냉철한 사람한테는 괴롭힘을 못 해요. 처음부터 냉철하니까. 나쁜 버릇을 여기에다가 하면 처음부터 안 받아줘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거 더럽게 지랄하네 극하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럼 떠나야 돼. 이 사람은 내한테는 안 맞으니까. 요런 걸 나는 요새 사람이 아쉬우니까 저 사람 또 받아들여야 되겠다. 무조건 이랬다가는 대박 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 내한테 안 좋은 내가 보기에 감당 안 될 만한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된다.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남편이 한번 내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 나는 이거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 손찌검을 내가 받으면.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손찌검 못 해요. 헤어질라면 손찌검 해라. 이러면 한 번 딱 손찌검하면 그때 딱 헤어져 버려야 돼. 요런 것들이 우리는 무언가를 상대한테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한테 맞게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10년 또 30년 또 허비하고 나서 결국은 제자리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워지는 요런 걸 지금 우리는 많이 지금 이 세상에 겪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남편이 욕설을 한다. 그 욕설을 나는 못 듣는다고 처음부터 딱 잘라요. 그럼 두 번째 욕설이 안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요가지 꽁꽁꽁 하고 참아줬어. 그러면 두 번째 욕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딴 데는 욕을 안 한대요. 딴 데는 욕하니까 물론 확 더접어 시합분다든지 딴 데 또 딴 사람이 내한테 더 큰 욕을 하면 창피를 좁분다든지 뺨알때기를 맞는다든지 하니까 못 하거든요. 내 마누라는 그런 걸 안 하네? 안 하니까 여기 딴 데 할 거 여기다 다 쏟는 거예요 지금. 나쁜 버릇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다른 데 할 걸 내한테 해라. 요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하면 어때? 나중에 이랬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캐도 나쁜 버릇은 처음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 받아주는 요런 것들을 잘못해버리면 상대를 여기서 그런 걸 하게끔 만들어준 이 환경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커지는 거 나중에 이건 나는 감당을 못하고 받아야 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법 가족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이렇게 하면 갖춰지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런 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딱 선을 그어주면 거기에서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갖춰지지 않습니다.
하고 그런 버릇을 내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가볍게 조금 지내보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 말 했는데도 또 그런 버릇이 나오면 두 번 다시 지금은 우리가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딱 끊어줘야 돼. 상대를 아무리 알아도 아는 만큼만 알죠. 다 아는 거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죠. 우리는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것만 해도 서로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품는다 하는데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어집니다. 내가 갖춘 만큼 내가 질량만큼 품어지는 것이지 네가 품으려고 하는 거는 억지로 한 거라서 제자리 돌아갑니다. 품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왜? 네가 억지로 품어서니까. 억지로 갖춰진 사람, 억지로 우리가 갖춰지려고 막 노력해가 갖춰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는 항상 당해가 멀어져요. 왜? 억지로 한 거니까. 제자리 돌아가야 돼. 공부를 해도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큰 사람들은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한 사람 있죠. 했는데 제자리 돌아와요. 억지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한테 지금 이 환경이 오니까 오는 만큼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가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절대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열심히 해갖고 실력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일반 지식이에요. 지식은 내가 시간을 더 해가지고 조금 책을 더 보고 더 이렇게 하면 한자 더 에워진 거죠. 이건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네 질량만큼 소화되지 절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만큼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 흡수가 돼가지고 이 지식은 말이죠. 우리 영혼의 질을 키워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 이 영혼의 질을 밀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밀도. 크다고 싱급한 거 안 되고 그 다음 또 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밀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공이 생기는 거죠. 밀도가 있어야 내공이 일어나요. 지구가 밀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냐? 중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행성이 밀도가 강해지면 중력이 생기는 거거든. 이 중력이 적당한 중력이 생겨야 돼. 그 적당하게 밀도가 생겼으니까 이 지구는 굉장히 잘 빚은 거죠. 적당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세면 큰일 나죠. 밀도가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밀도의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밀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만한 중력이 생기듯이 우리는 내공이 생겨서 거기서 지혜가 발휘되는 겁니다. 내공이 안 생기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내공이 생기면 이 환경을 접하기만 해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 말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풀이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이 생겨서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다. 이것이 지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밀도가 찼고 기본적인 내공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내공의 질은 다 달라요. 큰 일을 할 사람은 조금 큰 내공이 생겨야 되고 조금 작은 일을 할 사람은 작은 내공이 생기면 됩니다. 내공도 욕심낼 일이 아니에요. 내한테 맞아야 된다. 내가 품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품어야 된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지 내가 품지 마라. 자동으로 품어지게끔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품으려 하는 것은 네 욕심입니다. 품는 거는 네가 품으려 한다고 품어지지 않게 돼 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 사회를 품는 거고 인류를 품는 거고 우주를 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다가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품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관계성을 잘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품어질 환경이 될 때는 저절로 품어지고 저절로 그게 형성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요렇게 되는 거. 그게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가 지금 품어야 되지 않을 걸 품었다면 조금의 정리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제자리 갑니다. 인연이 떨어졌는데 인연들하고 아직 주파수가 걸려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못 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부를 안 했다. 인연은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나는 게 인연이지, 서로가 불행하기 위해서 만나는 인연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내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게 인연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살으라고 만났는데 왜? 제 업이라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내 걸 풀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롭게 해야만 내 게 풀리는데 제 업을 풀려고 만난 게 자기 욕심을 더 냅니다. 이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인연은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제 업이 소멸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바르게 운용하는 법이 뭐냐?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못 풀고 지금 힘들어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주는 게, 이 받아주는 게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서 물리가 터져갖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때 같이 나누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걸로 해갖고 1차적인 우리가 기운을 풀어내는 거죠. 그 인연을 서로를 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연을 만날 때 상대를 위해서만 살게끔 인연 안 만나집니다. 서로한테 상생되게끔 인연이 만나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어떤 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사회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욕심을 낸 게 많은 만큼 멀어져요. 문이 닫힌다 그러죠. 서로가 뭐 마음의 창이 닫힌대나 뭐 마음의 창은 아닌데 말을 용어를 그렇게 써갖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러게 서로가 불신이 되는 거죠. 서로가 욕심을 내니까 불신당하는 건 딱 맞죠. 내 욕심이 있어서 불신당하는 거지 상대는 상대의 욕심이 있어서 또 불신당하는 거고, 이것이 오래 가면 우리가 헤어지고 싶고 같이 인연을 한 것이 이것이 악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연이라는 것은 인연을 하고부터 악연을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악연을 만나는 법은 없어요. 이제 그쪽에 우리 주파수를 놓고 있다. 이거는 집착이 강한 거예요. 집착이 강한데 집착을 떨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못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를 끈을 잡아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집착의 끈이 자꾸 주파수가 자꾸 끊어집니다. 왜? 여기 좋아갖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생각을 덜 하는 거죠. 자꾸 좋은 친구를 만나 좋게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얻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주파수는 끊어집니다. 그러면 왜 지금 주파수 걸린 이유는 뭐냐? 할 일이 없어서 주파수 걸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을 못 찾았고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데 주파수를 거는 거죠. 새로운 할 일을 만나갖고 이 질량이 좋아지면 이 주파수는 없어집니다. 여기 인간이에요. 이게 신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여튼 뭐 주파수를 놓고 있다라는 것은 내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그 주파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가고 있으면 이 과거 건 다 끊어져요. 우리가 고향 친구 주파수를 놓죠. 미래로 못 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고향 친구를 자꾸 생각을 한다. 할 일이 없어서 고향 친구 주파수가 놓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가 재밌게 막 가죠. 그 주파수 안 옵니다. 왜? 앞으로 진전하고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이것은 저절로 딱 끊어집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 사람보다 70%더 나은 이 질량을 가져버리면 이 30%는 저절로 자동으로 끊깁니다. 만일에 지나가다가 만나서도 잠깐은 앉아 있을 수 있어도 말의 질량이 너무 약해갖고 이거는 그때 딱 끊겨버려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 인류는 말이죠. 2013년도부터는 나의 질량이
어느 만큼인가 따지는 것은 네 말의 질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말이 질량이 약하면 그러면 나는 요 이상의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의 질량을 낮은 말을 자꾸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서 정지가 됐고 자꾸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의 질량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공부를 안 하면 진리로 내 갖춤을 조금 채우면 내 말의 질량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알던 사람이든 지금 뭐 사회에 사는 사람들 이래 만났더니 말하는 게 너무 질량이 낮은 게 우리는 느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질량이 낮아서 대화하기가 좀 거북한 게 느껴져요. 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린 질량은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세상에 내가 이게 활동할 때 그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있던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질량이 너무 낮은 소리 하는 게 난 딱 느껴진단 말이죠. 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때는 절도 같이 했고 저요 도와주세요 같이 했는데 지금 절이 안 돼. 저 돌한테 절이 안 돼. 돌을 붙여갖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이 안 돼 그만. 왜 같이 하고 좋다고 웃으면서 다녔잖아. 근데 안 돼. 근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보면. 건강경을 나는 몇 번 썼니 이러고 있어. 건강경 몇 번 썼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는 하나라도 바른 거를 배움에 내가 하나를 들으니까 내 질량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진리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진짜로 주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신나게 풀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질량이 높아지면 그 주파수는 끊어집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는데 열중하지, 그건 주파수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있으면 자꾸 그 주파수가 걸리는 거예요. 열중하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걸리더라도 농도가 아주 낮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걸리는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주파수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30% 미만이 아니고 30% 이상이 되고 있을 때 걸린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고 해서 걸린 게 아니고 생각이 나도 계속 이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지나면 이건 7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될 공부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이 주파수는 자꾸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